인문학, 당장에 도움이 안 되지만 삶에 귀한 교훈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율지쟁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이제 펠레폰네스 전쟁이 이제 뭐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설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시라 구사인 헤르몬의 아들 헤르모크라테스가 시틸리아에서 아테나의 주민들과 스파 주민들이 서로 싸우다가는 아테나의 제국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연설하였다. 전쟁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만큼 전쟁의 참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무미할 일일 것이다.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전쟁하는 사람 없으며 이득이 생길성 싶은데 두려워서 전쟁을 그만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이익이 위험보다 커 보이고 공격당하는 자들은 사소한 손해를 입으니 차라리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일단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협의를 통해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만약 우리가 저마다 정당한 모습을 갖고 회장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전쟁을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들은 청하지 않아도 원정군을 파견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비용으로 우리끼리 해코지함으로써 그들의 제국을 위한 길을 연다면 십중팔구 그들은 우리가 지쳤다 싶을 때 어느 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시켈리아 전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굉장히 이제 아메이 사업하면서도 한 번씩 종종 일어나는 이렇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율지쟁이란 뭐냐면 이제 그 조개의 개와 도요새가 둘이 싸우다가 이 조개가 이 도요새에 그 부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새는 또 부리를 꼼짝 못하니까 또 날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조개는 자기가 죽을까봐 놓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부가 조개와 도요새를 두 마리 다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제3자가 이득을 보는 그런 어떤 이야기거든요. 해안가에서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다투다가 둘 다 어부에게 잡힌다는 이야기로 둘이 싸우다 제3자에게 좋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 실제로 또 어떠면은 우리가 뭐 이 세상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메의 사업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단 그 사소한 것에 우리 둘이 다투다가 제3자에게 좋은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되겠죠. 사업을 하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이 심화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사람들은 유혹에 민감해지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 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잘하지? 다른 스폰서는 다른 파트너는 왜 저렇게 열정이 있고 활기차지? 그런 어떠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귀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내부로 인한 혼란은 제3자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리더는 직시해야 한다. 참 그래서 이런 어떤 LOS 신뢰가 중요한 어떤 그 관계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0% 어떤 그런 어떤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좋겠지만 또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서운함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어떤 좀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참 이게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자기 입장으로 주장을 해요. 자기 입장으로. 그러면 파트너는 파트너 입장, 스폰서는 스폰서 입장. 그 서로 상충되면은 누가 손해겠어요? 둘 다 손해인 거야. 그보다 더 큰 손해는 그 파트너가 나를 떠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 더 큰 손해는 드림월드 그룹 자체를 떠나는 거. 이것은 정말 큰 손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든 스폰서가 내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내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지 이게 단순히 감정에 충돌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 틀리다 내 어떤 말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다 또는 뭐 스폰서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이야기한다
예, 이거 정말 그런 어떤 사항들을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뭐 둘 다 뭐 양비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저는 스폰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스폰서가 어떻든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또 잘 맞춰 나가 진행해 나가고 그분이 저는 그래 아메사에 있어서 절대로 적을 만들어서 안 된다. 적을 만들어서는 예. 비록 뭐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소홀하면은 뭐 그분이 또 업라인하고 관계를 맺든 그런 소통을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는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상대까지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스폰서가 1차적으로 그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정말 내 자산으로 생각하는가. 그 차원의 문제지 그냥 나와 어떤 그런 주종 관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이 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태산이 이루어지려면 한 줌의 흙이 모여야 되고 황하가 큰 강이 되려면 작은 물질과 모여야 된다. 뭐 정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만들고 패밀리를 만들고 굴을 만들 거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태산을 만들고 황하를 만들겠는가. 또 하나는 그죠? 파트너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폰서가 얼마만큼 그런 책임감을 갖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과 진실을 가지고 노력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접목되고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정말 귀중한 자산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어떤 감정적 충돌에서는 제3자만 이익을 준다. 부정적 유언비어는 날개를 달고 있다. 우리의 내부 문제가 커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호신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발생되면은 슬며시 다가와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부분을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그는 직간접적으로 그 조직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불화를 동조하고 어느 순간 은밀히 접촉해 불화의 해결책을 조율해 주는 척하면서 유혹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경우 둘이 싸우는 불행이 누구에는 이익으로 번질 수 있다. 예,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암의 사업 소송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스폰서가 파트너에 대해서 정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뭐 우리가 성심성껏 도와주려면은 왜 파트너가 사람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서운함을 주겠습니까? 예. 정말 모든 게 내 입장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충되면은 그런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암의 사업이 그런 부분들이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페르시아 대왕 키루스의 취임 연설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한때 용감했던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용감하려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용감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신체적으로 강인했다 할지라도 게을러지는 순간 신체 조건은 나빠집니다. 이제 키루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이제 딱 취임할 때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죠? 우리 탱크를 한번 딱 들이대면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열심히 도전해 가지고 성취하는 거 그것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성취했다 해 가지고 그죠? 그냥 내가 탱커를 게을리하고 또 어떤 순간에 좀 더 나태해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성취한 결과를 지속시켜 나갈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그런 어떤 뭐 신체적 강인함,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을 안 하면은 나빠지듯이 탱크와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전하고 성취할 때는 열심히 하루하루 지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탱크화가 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빠지고 하면은 서서히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절제와 인내도 그것을 고양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퇴보할 것입니다. 예. 절제 인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어느 순간에 잘 유지해 왔다가 또 그 어떤 성취되는 순간에 이 부분을 또 중단한다면은 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니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되거나 현재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국을 얻는 일은 이대한 일이지만 얻은 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 이대한 일입니다. 예. 그죠? 우리가 한번 성취하는 것은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욱 이대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내면서 위대한 기업처럼 우리가 열심히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그냥 한번 반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원히 그걸 유지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겠죠. 승리는 용기만 있는 자에게도 가끔 주어지지만 승리를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은 절제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주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속적으로. 예. 정말 이게 이제 어쩌면 뭐 오늘 우리 그 양수님들의 그 오해를 들어보니까 자기 완성의 길. 예. 이게 어느 순간에 좀 더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금방 그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다. 저도 맞아요. 저도 뭐 거의 뭐 30년을 하고 있지만은 예, 제 자신이 그걸 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논어에 하나 이렇게 필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경계해라. 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집에 있으면은 계속 졸음이 오고 서재가 좀 굉장히 뭐 조용하고 좋은데도 이게 하여튼 서재만 앉으면 졸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 10시 되면은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좀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불필요하게. 물론 뭐 또 따져 보면은 뭐 허점이 많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그런 어떤 엄청난 주의를 이렇게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가 쟁취한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미덕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까요? 제군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감시하고 나 또한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감시가 이게 뭐 어떤 뭐 나쁜 짓 하고 그게 아닌 거죠. 제 자리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럼 스폰서가 파트너 봤을 때 제 자리에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 또 어떤 문제 발생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파트너도 아이 우리 스폰서 왜 자꾸 농땡이 치는지 예? 왜 아메사업에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전국을 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는지 이거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취한 것을 오랫도록 지속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선 정말 한국함이 김일두 대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멘토는 김일두 대님이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본받고자 뭐 제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저는 그 길이 맞다고 이렇게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예, 제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에서 충실히 매일매일을 해 나가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단련한 탱화를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성취하고 나서 탱화를 게을리한다면 성장은 멈추고 조직 내 부정적 기운이 감돌 것이다. 100%입니다. 100%. 탱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탱화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거의 99.99%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아니구나. 어쩌면은 우리는 그 다이아몬드를 누구나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다이아몬드를 찾는다. 다이아몬드 리드감을. 저는 뭐 크라운 엠버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너스 상을 보면은 대리석 속에 비너스 상을 그분은 미켈란젤로는 불필요한 부분을 떨어쳐내니까 비너스 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역으로. 예. 탱크화는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필요한 걸 떨쳐내서 나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찾으려는 과정이구나.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치석이 돼 버리는 거죠. 내가 그럼 불필요한 게 뭘까? 내가 게으른다. 내가 책을 안 읽었다. 그럼 그것을 떨쳐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탱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탱화를 열심히 해서 내 다이아몬드 형상을 찾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떨쳐내는 과정이다. 예. 너무 역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탱화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나의 불필요한 부분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상을 찾지 못하는 거.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그중에 특히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상담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일이다. 네, 상담이라는 게 뮤주얼 고주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에너지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요. 뭐 나보다 핀이 높은 사람, 템포를 열심히 한 사람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럼 에너지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두운 숲속에서 그 터널 입구를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불빛을 더 강하게 비추니까 스폰서 불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어두운 터널 빠져나가려면은 그건 뭐죠? 빠져나간다는 내가 성장하는 이야기고 그럼 내 불빛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목소리, 내 의견, 내 어떠한 선입관, 내 어떠한 그런 어떠한 상황 이 부분을 좀 더 죽이고 스폰서의 그런 불빛을 따라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 불빛을 자꾸 강화시키고 목소리를 내고 하면은 그 탈출구를 입구를 밝혀내는 그 불빛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 되면은 성장이 멈춘 거고 그게 되면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분명한 사실은 그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끝없이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자가 발전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네. 우리가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문제지만 본인이 성장하고 싶다면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사업의 성장의 키는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성장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100% 저는 믿어요. 100%. 예, 100%.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에너지를 가져오지 못하고 혼자 덕야청청한다? 천만에 암의 사업에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예.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진행한다는 게 저는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상담을 멈추는 순간 스폰서로부터 나의 성공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다. 상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진다. 유아 독조는 절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그런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접속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사업은 내가 처음 경험한 일들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왜? 내가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많은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스폰서는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경험을 통해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다. 안내줘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죠. 제가 올 이렇게 올해 참으로 그 다사다난 한 해를 지금 이제 보내고 있네요. 예.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뭐 여러분이 스폰서하고 말이 안 통하면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전화 오겠습니까? 제 번호를 알고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온다고 문자가 와요. 그럼 저도 그런 LOS를 정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상의 스폰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만은 그게 말이 안 통할 때는 저한테 이제 막 하소연하듯이 오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걸 또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제가 위에 스폰서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한 부분을 리더님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뭐 이게 자기 어떤 위치를 주장하고 예, 정말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제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참 이렇게 마주하면서 딱 드는 게 뭐죠? 아, 아직 멀었구나. 그렇구나. 정말 파트너 한 분 한 분을 기이 여기셔야 돼, 기이. 예? 예, 어떻게 좀 뭐 감정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렇다 해서 그를 뭐 파트너에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돼요. 예.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 결국은 그냥 방금 어부만 좋은 일을 시켜 어부만. 예? 일타쌍피라 그럽니까? 예? 내 하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의 사업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그죠?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절대로 파트너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거지. 내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부분 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제가 이제 사업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을 기술 영업 해봤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든 내가 제품을 팔고 그 고객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뭐 정말 속에 우라통이 터져도 웃고 하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개인의 감정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수없는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게 자꾸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관계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손실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참 많이 이렇게 부닥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맬 때 저기와 도요새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 능력과 경험을 가진 스폰서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하지만 상담할 때 방금 내 이야기를, 내 의견을, 내 입장을 좀 수용하고 아니 좀 내려놓고 상담을 왜 하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스폰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스폰서 이야기를 그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은 뭐 상담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암이 아니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응? 암의 사업도 어떻게 세상의 성공 원리하고 큰 차이가 있겠는가. 예. 이게 하나의 저는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고 또 때로는 용서하고 또는 내 잘못을 시인하고 또 수용하고 포용하고 결국은 그게 처음에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부분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리더는 경험에서 깨달은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 경험을 통한 지혜를 가진 우리끼리 싸우다 제3자 이득이 돼서는 이득이 되는 파국을 예방할 수 있다. 절대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예. 뭐 때로는 뭐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떻게 감정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3자가 이득이 보는 그런 파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장자에 나오는 약이다. 수레바퀴 깎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윤편이 대총의 책을 읽고 있는 제나라 황고에 물었다. 전하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황공이 대답했다. 성현의 말씀이라 한다. 윤편이 다시 물었다. 그럼 그분은 현재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었지. 윤편이 다시 물었다. 그럼 전하께서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옛 사람들의 찌꺼기 조백 술찌꺼기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조백.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막걸리를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술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밀주죠, 밀주.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밭에서 이렇게 술을 떠오라고 그래, 떠오라고. 그럼 그걸 채로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 남아 있는 게 조백이에요, 조백. 근데 그게 달짝지근해 맛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술이 챕니다. 그러니까 술 찌꺼기가 조백이라는 거죠. 그죠? 자, 황공이 화가 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합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몇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자 윤편이 대답했다. 저는 평생 수레바퀴를 깎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굴대가 헐거워지면 느슨해져 쉽게 빠지고 빡빡하면 굴대가 들어가지 않아 수레바퀴를 완벽하게 만드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더덜도 아니게 정확하게 까는 것은 경험으로 터득한 손 진작과 감각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평생 수레 굴레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예성현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은 전달이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읽고 있는 것이 옛 성현의 찌꺼일 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공이 이 말을 뜻을 깨닫고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윤표라는 사람이 이제 나무 질도 다 틀리잖아요. 이게 뭐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또 북방에 있는 열대 우리 한대에서 나오는 나무인지 열대 나무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손의 감각으로 딱 맞춰 나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규격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그런 굴레를 이렇게 깎으면서 산다. 그렇듯이 어쩌면은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현장에서 부닥치는 매순간 매순간에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능력. 그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이야기였죠? 정밀함과 정확함. 그러니까 정확함이란 것은 딱 목표를 지정해 놓고 대포를 빵 쐈을 때 그 바람의 영향에서 그 목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했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서 목표가 빗나가는 거. 그게 정확한 목표 설정이라면 정밀한 목표 설정은 뭐예요? 호 자체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런 외부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목표를 조정해 나가서 외부 환경에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걸 정밀한 목표 설정이다. 그러니까 그 정밀한 목표 설정을 우리가
그 해서 그 목표를 성취한다는 이야기는 그 순간 매 순간에 주어지는 외부적인 상황의 어떤 환경, 예,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너츠앤볼츠 트앵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은 그 문제 대처 능력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런 리더의 그런 문제 해결 능력,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앞으로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가 아프다. 뭐 남편이 반대한다. 부인이 반대한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 나갈 건가? 아, 저분은 성격이 나와 다르다.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그냥 뭐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파트너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는 그죠? 예, 네트워크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예, 경험에서 오는 감각을 말로 모두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건 순간순간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지 정해진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뭐 너치물치 나오잖아요. 소통 뭐 또는 뭐 팔로 뭐 접촉과 초대 그게 현장이 되든가요? 예? 뭐 하는데 뭐 애는 빡빡 울지 또 말 안 듣지 그러면 예, 어떻게 뭐 애를 뭐 이웃에 맡기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어떻게 순간순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험. 그 암해삽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예? 더러 꽝이야. 저도 마찬가지로 봐요. 저도 뭐 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떤 문제 솔루션을 이론적으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통해 직감이 오는 감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옛 선배들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매 순간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도 매일 배워요. 저도 지금도 배우죠. 예? 예. 지금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배운 걸 평생 써먹는다? 아니라는 거죠. 방금 탱화는 우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배운다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비우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제가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걸 탱화로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탱화라는 진짜 이유는 내가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떨쳐내기 위함이다. 그래야만이 나의 온전한 다이아몬드 형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인가. 어? 그 깨달음 멋지지 않나요? 그죠? 예. 자,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창업을 전달하는 일은 현장에서 오는 감각이 더욱 필요한 일이다. 경험의 지식은 현장에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절대 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런 쪽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이 사업이 어려운 이유는 현장에서 그것과 부딪혀 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보 활용을 현장에서 해야 하는데 정보 수집만 엄청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 한두 번 거절받고 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론적 지식을 너무 갖추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져 걷지 못하니 경계해야 한다. 진짜로 부산의 어떤 파트너 뭐 우리 이제 드림월드 그룹의 파트너지만 예? 막 노트북에 뭐 모든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뭐 테라바이트로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 수집력이 아니에요. 정보 활용력이지. 김민희들은 정보 수집력을 제가 한 걸 못 봤어. 아침에 신문, 책에서 나오는 직감력. 예. 근데 왜 FC가 됐겠어요? 현장에서 수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우리 마이랩이라 했잖아요. 마이랩. 예, 마이랩 왜 나왔습니까? 맞춤형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에서부터 내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마이랩을 해야 돼. 마이랩을. 예.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법을 하겠냐 이거죠. 그분에 따라서 그분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호언할 때 내 네트워크를 그죠? 키워나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은 믿음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일어난다. 예, 정말 나를 믿고 파트너를 믿고 될 거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래서 정말 제 3자가만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제가 아주 정말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파트너의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을 해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굴종적 자세는 자유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긴다. 예, 굴종적 자세, 누가 뭐 굴종적 자세를 갖고 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헤르모크라테스가 시켈리아 사람들이 왜 굴종하려고 하는지를 비난하였다. 자, 아테나인들이 이렇듯 탐욕스럽고 계산죄라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것은 지배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굴종하는 자들입니다. 예, 좀 멋진 이야기 같아요. 저항하지 않는 자들은 지배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자들은 지배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대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 이것은 어쩌면 더 지배가 쉽다는 거죠. 이미 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자들에게 복수를 실패하고 살아남지 못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더 많이 얻기는커녕 가짐마저 잃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우가 자양됐다고 해서 이를 응징하는 복수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힘에 자신감을 있다고 해서 그 힘이 반드시 믿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결정된 요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가장 잘 속기도 하지만 가장 큰 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자 이게 이 그리스 이 연설문이 이렇게 직감적으로 바로바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현재도 필요한 그런 어쩌면은 교훈과 지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내가 굴종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훨씬 더 다루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까칠하고 대들고 가면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런 굴종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내 어떠한 자유를 또는 어떤 내 자존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어떤 뜻이라고 봅니다. 자,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아시다는 말했다. 예. 지금 뭐 경제도 좀 굉장히 좀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뭐 숙명처럼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특히나 여성분들이 20대가 은둔적 그러니까 소위 뭐라 그러죠? 캥거루죠? 굉장히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예, 뭐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또 누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두렵고, 자꾸 위축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어쩌면 자기 삶에 대한 굴종적 자세인 거죠. 가시건 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런 어떤 좀 용기, 그런 도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세상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한 사람들이 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도전도 용기도 어떤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주어지겠는가. 저는 뭐 그분의 어떤 상황, 현실 그런 걸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또 주위에 또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 형제들이 또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브레이브하트라는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롭기까지 기꺼이 대가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정말 직장생활 딱 10년 하고 나왔지만은 예, 평생을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지낸 친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은퇴내가 지났으니까 딱 보면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젊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더 행복인 거예요. 그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네. 그제 친구는 그래요. 너는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노? 그 친구도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줌 미팅 한다. 줌이 줌을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은행 갔는데도 줌에 자동 결제가 돼 있거든요. 직원이 물어보더라고. 줌이 뭐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녁에 줌 미팅 하죠. 또 같이 또 공감하고. 그런데 은퇴 후에 60대 아저씨를 모시고 줌 미팅하는 인간들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예.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은 어쩌면은 평생을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남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 지금 영향력보다 또 어쩌면 10년의 영향력은 더 크겠죠. 내가 암의 사업 40년 했어. 50년 했어. 한평생 암의 사업 했는데 그 말이 가지는 힘과 경험에서 오는 경륜 더 멋지지 않겠어요? 예? 50 해봐야 앞으로 20년 제가 80대네요. 80. 예? 김일두면 내일 모레 80이야. 예? 예. 근데 요즘 뭐 같은데 옥토퍼시 세대 80대 세대가 뜨는 거예요. 80대 세대. 예? 그래서 80대가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 그 트럼프, 바이든 다 80대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80대 뜬대요. 그런데 누구나 뜨는 게 아니죠. 자기 경험과 경륜과 또 건강과 또 사회적인 영향력 이 부분이 갖춰지면 80대도 뜨는 거예요. 뜨는 거. 아메사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전국을 쫓아다녀도 줌으로 내가 아메사 50년 했는데 여러분 어디 뭐 하와이 가서 줌 미팅 한다. 멋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 그 가만히 보니까 좀 용감하고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이 좋을수록 늦게 나와요. 예. 편할수록. 왜?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의 어떤 미래의 또 다른 족쇄도 될 수 있다는 거. 예. 이런 게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는가. 자, 프리덤 미스나 프리. 이 자유는 공짜가 없다. 이야기를 이제 프레바한테 했지만 그 어떤 연설문에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프레바트 영화의 면장을 떠오른다. 그냥 주어진 익숙한 환경에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면까지 자유를 얻고 싶지 않거나 또는 남이 시키는 일에 너무 길들여 있거나 아니면 진정한 자유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간절함을 간절히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를 흘리는 투쟁 속에서 자유를 쟁취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투쟁이 없다면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지만은 정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진짜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경제적 고통을, 경제적 결핍을 극도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큰형님은 진짜 부두세거든요. 정말 소문난 부두세예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결핍을 그렇게 항상 부족했지만 극도의 결핍을 경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관리가 안 돼.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직장 사람, 저도 이제 그 외국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직장을 할 때 하여튼 굉장히 혹독했어요. 예, 정말 우리가 그 이렇게 기존의 시장을 이렇게 이제 뺏는 그런 어떤 업종이다 보니까 막 매달 실적 가지고 우리 부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막 완전히 막 초토화시켜 초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미팅하면요, 오늘은 죽었구나 하고 막 딱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으로 탁 들어갑니다. 9시에. 이제 실적 보고 탁탁탁 실적 보고 이번 달에 예상은 뭐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 예. 이제 한 2시간 정도 발표가 나서 그때부터 일장 연습이 시작됩니다. 인신공격 말할 수 없어요. 너희들은 게을러 빠져 안 돼. 예? 왜 영어 학원을 아침에 안 다니노? 왜 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영어로 좀 더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뭐 콩글리시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세요. 아, 그 제가 그래도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벽 그때 5시에 일어나서 정말 그때부터 그 추운 겨울에도 제가 달리기를 한 거예요.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게 또 암에서 왜 굉장히 도움이 됐지 않았는가. 어? 이겨내야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중앙 관리자로서 또 뭔가 또뭐 이렇게 내 밑에 있는 또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되고. 근데 막 부장이 막 깨는 거야. 네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혹독한 직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아메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죠?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진 거죠. 정말 우리 남성들이 그렇거든요. 그런 혹독한 직장 생활을 하시면요,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뭐 부인한테 애들한테 그러냐, 아 아빠 그래. 근데 그 다음 날은, 네, 이게 남자들 직장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직장 생활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직장 생활 하시면서 누가 평생 하겠어요? 다 나왔어요. 딱 그 IMF 터지고 나서. 그리고 가장 순종하는 사람만 직장을 다니더라고. 예. 결국은 부장까지 이사까지 하고도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예, 지금 나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그런데 그때 나와서 터전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예? 사업을, 예, 뭐 10년, 20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가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때 나와서 암에서 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제가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투쟁이 없으면은 굴종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남의 것, 남의 지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원하지 않는 시간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예. 그러지 않으려면 자유를 찾아야 된다. 자, 미국 남부전쟁 끝나고 나서는 노예방이 이루어졌고 남부는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었다. 남부 지역 노예들이 북부로 탈출하려 하자 이를 방지한 노예 카운슬러가 있었는데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다치는 걸 재산의 손실을 의미했고 카운슬러는 어떻게 하면 노예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조례해주는, 예, 그런 일화를 이제 우리 그 변정희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계속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은 제 뇌리에 막 꼽힌 거예요. 예,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차별화시켜, 차별화. 예, 어떤 차별화? 자, 너는 피부 색깔이 틀려. 너는 주인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너는 지금 주방에서 일하잖아. 왜 같이 놀려고 하는데? 이렇게 카운셀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에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갈구하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불편하지만 주인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도망가려고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실내에서 일을 하느냐 또는 나에 대한 주인의 관심이 남다른 형태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노예와 다르다라는 의식을 세뇌시킨 것이다. 둘째는 본보기를 통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도망가도록 결국 붙잡게 되며 도망가다 붙잡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심한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카운셀링 해준 거예요, 카운셀링을. 그렇지만 이 해리엇 터프만이라는 여자는, 예, 그 자유를 찾아서 이제, 예, 도망시켜가지고 필요창을 받은 여자인데 자유는 좀 구속되지만 편한 잠자리에 있으며 굶지 않아도 굶어 죽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왜 굳이 북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느냐. 직장인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자, 너의 시간이 좀 구속되지만 편한 잠자리 있고 월급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적당히 살 만큼 우리가 월급 주잖아. 그리고 뭐 굳이 뭐 월급 좀 덜 주고 더 주고 무슨 차이가 있노? 다 쉴 거 쉬고. 예? 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노?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카운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20부짜리 집회 얼굴이 들어간 해리엇 터프만은 남부에서 노예의 자녀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북쪽은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9살 때부터 이제 북쪽으로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번은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주인한테 새망치로 머리를 맞아, 머리를. 가지고 데드핏이 뭐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이 바로 그냥 이렇게, 에, 뭡니까? 예, 자게 된죠. 그러면 깨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런 병이 데드핏이란 병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결국은 탈출에 성공해서 호텔에 잠실하면서 남부 형제들 약 300명을 북쪽으로 탈출시켜 필요상을 수상한 실화의 주인공이다. 1894년 해리엇 터프만이 조직한 탈출 루트는 점조직의 이름을 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였고 암호는 우이아 프렌드였다. 그래, 점조직으로 딱 여기 똑똑하면 똑똑. 예. 그래서 우이아 프렌드 하면 이제 탈출 루트를 통해서 300명을 남부 노예들을 북쪽으로 탈출시켰다는 실제 주인공입니다. 헤르 터프만. 그런데 자,
남부와 북부를 가르는 경계선에 영국의 천문학자인 측량 기사인 찰스 메이슨과 제레마이어 딕슨이 설정해놓은 메이슨 딕슨 라인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 남부와 경계선인 거죠. 해리 터프만은 남부 노예들을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통해 메이슨 딕슨 경계선까지 데리고 왔으나 마지막 노예들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정말 이제 이렇게 끌고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북쪽에는 자유가 있을까? 정말 북쪽에 노예들도 자유를 있을까? 나는 주인의 사랑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받고 있는데 좀 불편해도 굶지는 않았는데 혹시로 북쪽으로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까? 편안한 잠자리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저희 어머님이 제 중학교 때 도시로 아버님이 나가자 했대요. 예. 시골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아버님 일하기 좀 싫어하거든요. 그 도시에 나가서 어떻든 애들도 가르치고 하자. 근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했대요. 왜냐하면은 그때 저희 이제 집에 딸린 밭을 하나 팔아도 도시에 집을 하나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골 땅값은 좋았던 거죠. 나중에는 평생을 후회하시더라고 아버님. 그때 우리가 도시를 떴어야 돼. 그럼 네가 공부를 더 잘했을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땅값은 계속 내려가는데 도시의 집값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이들 이렇게 많은데 굶어 죽을까 봐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똑같은 이야기란 거죠. 자,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 불안 연습했고 오랫동안 카운슬이나 주인의 받아둔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강을 건너기를 망설이고 돌아가기를 희망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자 헤리엇 트프만이 권총을 꺼내 총구를 머리에 겨누고 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건가를 선택하려 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가면 지하 탈출 루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탈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탈출시킬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권총을 딱 들이대니까 다 탈출했다는 거예요. 예. 참 멋지죠? 예? 이 결정의 힘. 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은 강을 건너는 자만이 탈출을 했던 거죠. 옛날에 그 빠삐용의 영화 보듯이 그죠? 뛰어내린 자만이 자유를 가질 수 있듯이 앙드레 말로는 이야기했다. 가난하면 적을 선택할 수 없다. 가난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절대 가난에 지르지 않듯이 혹독한 구속을 경험해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찾기에 어떤 대가를 하고서라도 정하고 견뎌낼 것이다. 그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순탄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헤르도토스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 뭐가 나오죠? 예? 부드러운 평화에서는 용감한 전사가 함께 태어나지 않는다오. 참 이게 세상 진리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갈망한 사람은 그런 혹독한 그런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 부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예. 자녀에게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뭐 자기가 겪은 고통이 심한 사람, 예. 불행을 경험한 사람은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평화로운 곡식에 있는 평화로운 땅은 부드러운 땅은 절대로 용감한 전사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내가 스스로 싸워 쟁취한 자유는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만 남이 준 자유는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 그걸 우리가 한 번도 향후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소중하게 모르지만 사실 자유, 시간적 자유가 많다고 생각한 거 아니죠. 예? 그 중요한 시간의 자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생산성 있는 어떤 그런 가치적인 시간으로 만드는가. 이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리 뭐 시간이 많다 해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그것은 뭐 시간의 자유가 아닌 거죠. 예. 더 힘든 어쩌면은 구속이 아닌가. 남의 꿈과 자유를 위해 나의 꿈과 자유를 포기한다면 한 번 주어진 삶이 너무 슬프지 않는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100% 예측하면 불가능하지만 희망에서 오는 용기를 믿고 다가갈 때 때로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지만 끝까지 도전한다면 어느 순간 진정한 자유를 선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어떤 강자라도 섣불리 나의 자유나 희망을 공개하지 못한다. 또한 공격당한다 하더라도 대항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힘이 있어야만 전진하죠. 응? 예. 그래서 일치창업자는 어떠냐 했죠? 부를 우리가 왜 향유하냐?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기회를. 예. 그래서 부는 필요한 거죠. 예. 예. 뭐한 100억씩 딱 통장에 있어 보세요. 뭐. 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통장에 예? 지갑에 얼마만큼 돈이 있냐에 따라서 내 얼굴의 모습이 변한다. 예. 특히나 우리 남자들은 더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누구죠? 생각의 비밀? 누굽니까? 그 예? 예. 김밥 아저씨. 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적어도 자기 월급의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라. 한 달치 월급을. 예. 그것도 한 5만 원짜리로. 예? 저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당당해질 것 같아요. 당당해질 것 같아요. 뭐 술을 먹자 뭘 한다 해도 뭐 까짓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 건 아니지만 또 현금과 카드는 좀 틀리겠죠.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는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한다. 인생에서 실패란 추락이 아니라 추락하고도 안 일어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망가뜨리기도 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죽음도 과거를 수 용기를 가지고 나를 파괴하는 걸 파괴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때만이 나의 진짜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